안녕하십니까. 대원외고 3 확통을 담당하게 된 S&T 수학의 나은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독해 능력. 두 번째, 간결한 풀이 작성. 저는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 대원외고 기출문제 세문학 풀이를 통해서 제 수업 방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중간고사 9번 문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조건을 봤더니 n이 1, 2일 때 두 항의 차이가 4 이상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n에다가 1, 2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x2 마이너스 x1은 4 이상, 2를 대입을 해봤더니 x3 마이너스 x2도 4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부등식에서 바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x2에서 x1을 뺐더니 4 이상 난다라는 소리는 x2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x3에서 x2를 뺐더니 4 이상 난다라는 건 x3가 더 크다. 결론은 x1과 x2와 x3를 비교를 했을 때 x3의 값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쌤이 왜 x3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조건 때문입니다. 나조건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값이 16 이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나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봤더니 x1, x2, x3는 일단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음한인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범위를 통해서 각각 x1, x2, x3 이 첫 번째 가조건에서 주어진 이 4의 정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0, 1, 2, 3, 4, 5, 6 계속 가서 14, 15, 16까지. 자, 0부터 16까지 저 수들 중에서 x1, x2, x3의 값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쌤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1, x2, 1, x3 이렇게 한번 쌤이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4 라는 저 값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차이가 지금 현재 4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지금 가정한 이 값을 한번 보면 x1이 2, x2가 6일 때 차이가 지금 4가 난다라는 게 보이는데, 차이가 4가 나는 경우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혹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 보이시나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3개일 때 두 항의 차이는 4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차이가 4 이상 나야 된다라는 소리는 x1과 x2 사이의 정수의 개수가 3개 이상 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x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를 A개요, x1과 x2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B개요, x2, x3 사이 정수의 개수는 C, 여기 이후에 더 큰 값의 정수의 개수는 D라고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수의 개수 있죠? 정수의 개수를 미지수를 투입시켜서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0부터 16까지 총 17개의 정수가 있었는데 사이사이의 정수의 개수를 다 더하게 된다면 과연 총 몇 개가 되어야 되나? 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17 아닙니다. 이미 이 17개 중에서 x1, x2, x3 3개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들은 17개 중에 3개가 빠져서 14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느낌 왔나요? 되게 많이 봤죠?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A, B, C, D도 음한인 정수를 갖는 방정식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9번 문항 무슨 문제다? 네, 맞습니다. 바로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이렇게 대놓고 중복조합이라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문제의 해석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내가 미지수를 투입시켜서 중간에 나오는 이 풀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중복조합 유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쌤이 아까 전에 이 4의 정체를 파악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두 항의 차이가 4 이상 나야 된다. 이 B는요 어떻게 돼야 되죠? B는 사실 개수가 3개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린 얘는 3 이상 돼야 되고요. 이 C도 두 항의 사이에 개수기 때문에 이 C도 3 이상이 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B는 B 프라임 더하기 3 이라고 여러분을 잡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C도 C 프라임 더하기 3. 그래서 이 방정식을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나타낸다면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는 이제 B 프라임이 더하기 3이 C 프라임 더하기 3이 C였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값은 뭘로 들어가야 될까요? 3, 3이 빠져서 얼마? 8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음아닌 정수의 개수를 찾을 때 이 상태에서 4H14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는 B하고 C가 0부터 가능한 경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진 그 4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때 음아닌 정수 0부터 가능한 조건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3 이상이었기 때문에 3개를 미리 깔고 시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간단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요. 정답은 순서쌍의 개수는 4H8이다 라고 정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13번 문항입니다. 2번 중 1번 꼴로 딱지를 뒤집는데요. 그 딱지치기를 3번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뒤집어지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것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보자마자 해석이 된 학생들이라면 정말 잘한 건데요. 일단 이 두 줄에서 이미 이 문제는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줄 볼게요. 2번 중 1번 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딱지가 뒤집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지가 뒤집어질 확률은 2분의 1로 고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딱지치기를 몇 번, 여러 번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특정 횟수번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 변수 횟수를 x라고 이야기를 하자. 횟수 혹은 개수 혹은 명수를 확률 변수 x로 갖는 그 형태 느낌 왔나요? x는 바로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 번 시행, 3번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3,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잡는다면 사실 통계를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x가 현재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적고 문제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EX 평균은 2분의 3 자동이죠. 분산은 4분의 3이라고 연결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보니까 시그마 나왔고 그 다음에 확률 같이 나왔습니다. 시그마 확률.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시그마 확률 나왔다. 이것은 바로 평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균을 구하라는 건데 그 변수의 형태 어떤 평균을 구하라는 거냐면 이 놈을 보면 돼. 얘의 평균이다. K제곱의 평균이다. K는 여기에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평균인데 어떤 평균이냐? 바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느낌 왔죠? EX제곱, X제곱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자동으로 또 뭘로 연결시켜야 되죠? 네, 맞습니다. 분산으로 연결을 시켜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분산은 이 X제곱에서 평균을 전체 제곱을 한 그 값의 차이가 바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평균 알고 있고요. 이미 분산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는 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답형 3번 문제입니다. 되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는 처음 이 문제를 딱 맞닥뜨린다면은 되게 어렵다. 규칙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둑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두 개의 바둑돌을 이웃하는 것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검은 돌은 A형, 검은 돌, 흰 돌 B형, 흰 돌, 검은 돌 C, 흰 돌 D형이라고 네 가지 유형을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독특했던 게 예시가 있었어요. 6개의 바둑돌을 나열함에 있어서 A형 2번, B형 1번, C형 1번, D형 1번 이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하는 형태들은 이렇게 5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한테 문제를 물어본 건 14개의 바둑돌을 이러한 규칙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끝나야만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검은 돌이 A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두 개가 지금 A형이다. 보이나요? 그리고 요렇게 두 개 혹시 보여요? 요렇게 두 개? 검은 돌, 흰 돌. 이거는 무슨 유형일까요? 네, B형이라고 알 수 있겠고 흰 돌, D형입니다. 그 다음에 흰 돌, 검은 돌, C형이 되겠고요. 다시 검은 돌, A형. 됐나요?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경우를 봤더니 A형이 2번, B형 1번, C형 1번, 그리고 D형 1번. 이 조건에 맞게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배열의 규칙성,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배열의 형태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구나. 혹시 요것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쌤, 얘는 A형이 2번이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일단 얘는 D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흰돌에서 검은 돌로 바뀌는 그 유형은 지금 C형. 자, 검은 돌 A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검은 돌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A형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검은 돌이 꼭 4개가 있어야만 A형이 2번 쓰였다가 아니고 3개가 이웃하고 있어도 A형은 2번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검은 돌, 흰 돌은 네, 여기에 지금 B형. 얘 또한 A형 2번, B형 1번, C형 1번, D형 1번로 1번이라는 그 규칙성을 유지하는 그 조건에 맞는 배열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가지라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흰돌을 앞에 배열을 해놓고 경우의 수를 막 구하려고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은 찾아봤을 텐데요. 선생님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이 문제는 바둑돌이 2종류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둑돌이 유난히 A형은 그냥 검은 돌, D형은 흰 돌 같은 색이 이웃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지금 B형과 C형의 경우는 한번 볼까? B형하고 이 C형 얘네 둘은요 2종류가 만나는 그 지점, 서로 달라지는 지점의 유형을 BC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요 이 2종류가 만나는 그 지점의 형태인 B유형과 C형에 대해서 쌤이 조금 더 집중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것이 곧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배열의 형태 한번 봤더니 여기에 B형이 쓰였고 여기에 C형이 쓰였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검은 바둑돌이 쭉 배열이 되다가 흰돌로 넘어갈 때 그리고 또 흰돌이 배열이 되다가 검은 돌로 넘어갈 때 즉 우리가 B형과 C형의 역할이 바로 경계가 될 수 있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흰돌, 검은 돌로 바뀝니다. 또 검은 돌에서 흰돌로 바뀝니다. 첫 번째 배열의 형태도 경계가 2번 쓰였고 두 번째 경우도 경계가 2번이 쓰였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도 경계가 지금 다 2번씩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규칙성을 가만히 볼게요. B형이 1번, C형이 1번. 즉 색이 달라지는, 종류가 달라지는 그 지점이 몇 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경계가 2번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쌤이 이제 경계가 2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검은 돌, 그리고 흰 돌, 그 다음에 검은 돌 해서 그 기준 달라지는 지점을 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잡고요. 여기는 검은 돌이 들어가는 우리 주머니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검은 돌이 들어가는 주머니, 여기는 흰 돌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여기도 검은 돌이 들어가는 주머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제 바둑돌이 지금 현재 6개였기 때문에 일단 이 주머니 안에는 다 하나 이상의 바둑돌들이 들어가야만 여기는 검은 돌이 들어가는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개의 바둑돌이 들어가지만 하나씩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나머지 바둑돌 3개만 더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은 B형과 C형이 한 번씩 쓰이게끔 우리가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A형은 2번이 쓰여야 되고 D형은 1번이 쓰이길래 선생님은 그 다음에 선택을 D형을 했어요. D형이 뭐였었냐면 흰돌 2개, 흰돌 2개만 이웃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D형, 나머지 하나의 흰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왜? 얘 때문에 흰돌 2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흰돌이 있는 이 주머니에 흰돌 2개를 내가 이미 배열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은 돌은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고 또 검은 돌은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검은 돌이 몇 개 들어오면 된다? 하나, 둘, 셋, 4개가 바둑돌이 배열이 됐기 때문에 검은 돌 2개만 여기에 추가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검은 돌이 들어올 수 있는 주머니는 총 몇 가지가 있다? 2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가 있고요. 2개의 같은 검은 돌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걸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도 중복 조합 문제였던 거예요. 검은 돌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같은 공 2개가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EHE라고 여러분들 바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볼게요. EH면은 얘는 지금 얼마죠? 네, 3. 그럼 3가지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2개의 검은 돌이 자 이쪽에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봤더니 오케이 여기 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검은물 바둑돌이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오케이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검은 돌이 다 이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이런 배열의 형태가 나왔을 것이고 그건 마지막 5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경계가 2번 있는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네, 2번째는 바로 흰 돌 먼저 그리고 검은 돌 그 다음에 흰 돌 이렇게 해서 역시나 경계는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본다면은 검은 돌이 여기 있고 흰 돌 양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흰 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돌의 바구니가 여기 있고 흰 돌도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쌤이 아까 D형은 한 번만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흰 돌이 2개가 이웃하는 형태 즉 흰 돌 주머니에는 흰 돌이 2개만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쓰여야 한대요. 그럼 흰 돌 1개만 얘 아니면 1번 주머니 아니면 3번 주머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흰 돌을 2개의 주머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치? 그럼 이제 일단 검은 돌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바둑돌이 몇 개 남았나 봤더니 4개야. 그럼 2개만 더 추가가 되면 된다는 소리인데 흰 돌은 더 이상 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흰 돌을 집어넣는 순간 D형은 분명히 한 번만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형 우리 이미 한 번 썼잖아요. 그치? 나머지 2개의 바둑돌은 검은 돌이 되면 된다. 검은 돌이 들어가는 바구니는 얘밖에 없겠죠. 검은 돌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쌤 얘는 2가지 여기서도 이 경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흰 돌 하나가 추가가 될 때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2번째 경우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흰 돌 하나가 추가될 때 여기 왼쪽 주머니에 들어갔다면은 바로 여기는 3번째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 더하기 2 해서 총 5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예시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바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라고 했고 일단 기준 잡는 건 쌤이 B형, C형. 왜? 얘네는 경계가 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3번이 쓰인다라고 한다면 그 경계가 되는 기준은 총 6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검, 흰, 검. 네? 하나, 둘, 셋, 넷, 다. 경계가 되는 6개를 쌤이 집어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D형은 2번, 그 다음 A형은 5번. 얘가 좀 더 수가 작기 때문에 D형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흰돌이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3개의 흰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개의 흰돌이 있고요. D형이 2번 쓰인다는 소리는 여기서 흰돌 2개가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추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갑니다. 잘 들으세요. 흰돌을 쌤이 먼저 집어 넣을 거고요.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2개가 추가가 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H2로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경우라고요? 흰돌을 집어 넣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동시에 발생해야 되겠죠? 이번엔 검은 돌을 추가할 겁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이미 들어가 있어. 자, 한번 우리 개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검은 돌 하나, 둘, 셋, 넷, 다 17개의 지금 돌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개의 돌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총 9개의 돌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14개의 바둑돌이라고 한다면 우린 추가로 5개의 바둑돌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5개의 검은 돌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주머니에 서로 다른 5개의 바둑돌을 집어넣자. 서로 같은 5개의 바둑돌을 집어넣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경우에서 14개의 바둑돌을 배열하는 형태를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흰색. 먼저 검, 흰, 검, 흰, 검, 흰까지. 그럼 또 경계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한번 바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흰돌 먼저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 흰돌, D형이 2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흰돌 2개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4H2라고 해서 흰돌을 집어넣는 경우. 그 다음 검은 돌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 아까 지금 5개의 바둑돌이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3H5 그래서 검은 돌을 집어넣는다면 얘가 바로 첫 번째, 그 다음에 얘 두 번째에서 우리가 지금 14개의 바둑돌을 다음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했죠. 그런데 전체는 검은 돌이 맨 앞에 오거나 혹은 흰 돌이 오면 된다. 검은 돌 혹은 흰 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 2가지의 경우를 총 더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신다면 이 문제는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나은서 선생님과 함께라면 정확한 문제 해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을 쟁취합시다.